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6살이 된 이원희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 코나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영상이 제 채널 기준 엄청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왜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왜 코나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 시작에 앞서서 이번 영상은 제 짧은 지식으로 대한민국 뭐 자동차 시장이라든가 거시경제 에 대해서 예측하고 결론 내린 영상이기 때문에 반박시 형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댓글로 선생님들의 넓은 식견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제가 생각을 고쳐먹을 곳이 있으면 좀 고쳐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영상은 왜 제가 코나 구매를 망설이고 있나에 대해서 한 3가지 측면으로 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12년식 엑센트 오너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3에서 5년 뒤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프리랜서 입장에서 이 3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그 12년식 엑센트 오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지금 차가 고장이 안 났습니다. 제가 11만 5천에 이 중고차를 사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거를 사올 때 했던 생각이 전차주가 한 10만에서 한 11만쯤에 좀 뭔가 고장이 난 것들을 다 이제 교체를 하고 어느 정도 타다가 뭐 아마 신차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컨디션 자체도 좋았고 뭐 타이어도 8, 90% 남았었고, 그리고 뭐 브레이크 패드도 간 상태였고 엔진 오일도 간 상태. 그래서 지금까지 타면서 제가 뭔가 교체하거나 교환한 거는 그 점화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행 거리는 지금 16만 초반대인데 제가 타고 다니는 이 주행 거리로 봤을 때는 한 1에서 2년 정도 타면은 한 이제 한 20만 근처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큰 고장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엑센트가 진짜 좋은 게 부품이 쌉니다. 제가 그 한 번 사고 경험이 있는데 범퍼, 헤드라이트, 라디에이트 그릴 이거가 이제 교환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 교환하는데 120이 채 안 들었어요. 부품 값으로는 그래도 이게 좀 뭐 적으면 적고 크다고 하면 큰 부품인데 요 정도밖에 안 드는 게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엑센트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좀 구경을 해보면 좀 이렇게 엔진류 등의 그 큰 부품들 있잖아요. 돈이 크게 드는 부품들. 그거를 뭐 한 20만쯤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한다고 해도 한 200 안짝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금액들을 보니까. 그냥 지금 어쨌든 일시불로 다 그 중고차를 지불을 했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차값으로 뭐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한 2-3년,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만약에 그 20만의 부품을 교체를 해서 더 탄다고 봤을 때 한 25만까지 탄다고 보면 지금 이 차를 유지를 하는 게 코나를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뭐 코나를 사게 되면 월 그 납입금이 뭐 60개월로 한다고 하면은 한 60에서 70 정도 될 것 같은데, 풀할부로 한다면 예. 뭐 그거가 안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나. 그리고 뭐 한 200 정도 들여서, 뭐 크게는 300 정도 들여서 차를 탄다고 해도 앞으로 3에서 5년간 차를 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300 정도 든다? 뭐 타이어까지 해서 한 350에서 400까지 든다? 3,300보다야 뭐 경제적이니까. 요런 이유에서 코나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면 그 위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이 좀 된 건데, 그 경정비 할 때 그 어떤 돈들이 굉장히 많이 쌉니다. 뭐 엔진 오일이랑 뭐 에어컨 필터 이런 거 다 갈아도 제가 1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나 1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비가 매우 적게 든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엑센트가 이제 단종이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에 단종이 돼서 2029년까지는 현대가 부품을 생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고쳐가면서 탄다면 또 이 진짜 극강의 가성비죠. 마음만 먹으면 30만까지도 탈 수 있는 차인데 왜 지금 굳이 바꾸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게 있고, 이제 네 번째로는 유류비가 적게 듭니다. 제가 이 차를 속된 말로 그 앵코에서 꽉 채워도 그 리터당 1,500원 기준일 때 5만 원이 안 되거나 5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제 이제 주행 거리나 뭐 주행 습관이나
운전이나 뭐 이렇게 운전 일주일 동안의 운전으로 보면 제가 한 달에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주유를 합니다. 한 달 평균 주유비가 한 적게 나오면 8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한 11, 1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코나 리뷰 영상들을 보니까 코나도 엑센트하고 아마 이 연비 측면에서 좀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뭐 시내 주행은 조금 안 좋고 고속도로 주행은 조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차급이 크니까 한 20% 정도는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8에서 9만 원이면은 뭐 9만 원에서 15만 원 요 정도로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엑센트가 뭐 똑같이 모는데 유류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코나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랑 지금 제 작업실 주차장이 조금 좁습니다. 이제 저희가 차를 해먹을 때 가장 많이 해먹는 데가 이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엑센트는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주차감이 있어서 괜찮은데 신형 코나로 넘어가게 되면 뭐 옵션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긁어먹을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거 고치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또 이번에 그 헤드라이트랑 그 뒤에 라이트도 좀 이렇게 긁기 쉬운 위치에 있던데 조금 돈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코나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작은 차가 운전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뭐 준준형이지만 어느 정도 차가 커진다는 점도 조금은 제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6번째로 이게 코나의 옵션이 정말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제 엑센트의 옵션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 너무 옵션에 이렇게 길들여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차선 이탈 방지나 차선 변경 보조 같은 경우들은 그 안전하고 편한 장치기는 한데 그만큼 그 시스템을 믿고 운전을 하다가 이제 너무 마음을 놓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있는 운전자로서의 그 최소한으로 가져야 될 긴장감까지 이제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조금 더 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엑센트에 있는 정도의 옵션이면 긴장감도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안전 운전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런 경우가 이거 너무 자기 합리하다 이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제부터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볼 건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는 이제 전기차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한 승용차의 절반 정도가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를 미루어 봤을 때 현대가 요번에 코나를 내면서 굉장히 차값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전차종의 가격이 조금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큰 폭의 인상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아반떼나 소나타 같이 그 차를 유지를 하되 옵션을 더 넣어서 기본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발매하는, 그리고 뭐 이제 연식이 지나면 지날수록 옵션 등을 더 넣고 그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격이 크게 이미 올랐다는 거죠. 현재 이미 차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 이후부터는 그 전기차를 위해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어느 정도 가격선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차값이 굉장히 비싸지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매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차값이 제일 비싸다고 느껴질 시점이니까요. 아니라면 형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2번째, 이제 3에서 5년 뒤에 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 구파발 옆에 지축이라는 동네인데 저는 3에서 5년 뒤에도 이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와이프 직장도 그렇고 동네 분위기나 뭐 처가댁에서 저희 집까지의 거리, 그리고 제 본가에서 저희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근데 이제 집값이 조금 비쌉니다. 뭐 요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월세가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고 전세는 떨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왜 요새 전세 사기가 한번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돈을 남한테 맡기는 거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사를 할 때는 조금 보증금이 높은 월세나 반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꽤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이후에 저는 차를 살 생각이었죠. 금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보태면 미 연준 금리가 올해 말까지 5에서 한 5.25%까지 올릴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떠가지고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1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 그리고 이제 뭐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막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빗나가긴 했는데 뭐 대충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좀 보고하겠습니다. 미 연준 금리가 올해 말까지 저는 5에서 5.25%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시장도 예상을 했었는데 요번에 어제 나온 그 기사 때문에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5.25가 최저고 5.75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번에 한번 빅스텝을 이렇게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4.75니까 바로 5.25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빼박이죠. 올해는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는 요번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뜨기 전에는 미국이 한 24년부터는 금리를 유지하거나 조금 내릴 거로 봤는데, 요거 한 반년 정도 미뤄서 한 25년 중반서부터는 이제 조금 내리려는 추세를 조금 보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미국이 어느 정도 내릴지 예상하면서 이제 조금씩 올려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금리 인상 기조는 한 24년 말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25년 중반 정도에는 멈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인하하는 쪽으로 이제 좀 상황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죠. 대한민국 매년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 25년 초반에서 중반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내려온 상태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신규 물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처럼 집 없는 사람들은 땡큐죠. 더 내려가니까. 그래도 뭐 집값이 그렇게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가 상승률도 이제 있으니까. 뭐 어쨌든 땡큐죠. 제가 이제 25년도 중반서부터는 이제 실거주할 집을 구매를 할 거냐, 아니면 한 2에서 5년 정도 전월세를 살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뭐 계약금 내지는 보증금으로 고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지금 3,300이라는 큰 돈을 들이고 감가가 크게 작용하는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거는 좋은 소비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나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예측한 요 내용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음악이고 그리고 프리랜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업실 비로 매달 45만 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직업 때문에 이 작업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조금은 더 큰 돈을 들여서 이 작업실을 하나 차려서 매월 몇십만 원이라도 이득을 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게 조금 직업적 안정감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코나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거죠. 3,300 정도는 조금만 더 모으면 상가 보증금에다가 이제 대출 어느 정도 받아서 이 작업실 요런 것들 이제 공사를 해서 차리면 적어도 한 몇십만 원 정도는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코나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한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친구처럼 유튜브가 잘 되면은 이제 좀 걱정을 덜 텐데, 선생님들 도와주십시오. 제가 올린 이 영상이 어떻게 선생님들의 토론의 장이 되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의 고견을 나누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브이로거가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앉아서 썰만 푸는 이런 영상은 조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보려는 어떤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